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원 신경외과 장혜용 원장입니다. 오늘의 진료는 두통이 있는 33세 여자 환자입니다.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두통부터 아주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보통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오면 MRI를 찍어봐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있다고 무조건 MRI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MRI 같은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많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두통 때문에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33세 여자 환자분으로 양쪽 목이랑 어깨 통증이 주로 많이 있으시고요. 목이랑 어깨가 아프면서 이 후두부 쪽과 이 두정부 쪽, 이 머리 위쪽으로 해서 두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보통은 이 묵직한 양상의 심한 통증을 많이 느끼셔서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일상생활에 이런 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그리고 길게 가면 3, 4일 정도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을 복용을 하면, 두통약 같은 걸 복용을 하면 증상이 호전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호전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시는 거는 사무직으로 평상시에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한다고 하시고요.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두통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환자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상에서 봤을 때는 골반 후방경사의 요쇼만 증가로 보이고, 그러면서 등이 구우면서 목은 일자목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근육량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통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두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성 두통,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원인인 1차성 두통과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 원인이 돼서 2차적으로 생기는 2차성 두통이 있죠. 1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듣는 긴장형 두통, 그다음에 편두통, 그다음에 군발성 두통을 얘기를 하고요. 2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외상에 의해서 아프거나 아니면 뇌혈관이나 아니면 뇌종양 같은 그런 뇌 안쪽에 있는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성 두통 같은 빈도수로 따져보면 1차성 두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전체 한 0.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성 두통은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긴장형 두통입니다. 긴장형 두통이 이제 전체 이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 그리고 군발성 두통을 빈도수로 나눠보면 긴장형 두통이 한 80% 정도, 그 다음에 군발성 두통과 편두통 자체가 10% 미만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빈도수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긴장형 두통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긴장형 두통이란 말은 그 말 자체에 나타나듯이 근육이 과긴장을 해서 나타나는 두통을 말합니다. 그 근육이 목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머리 자체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보통은 목에 있는 근육이 두개골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 목에 있는 근육이 과긴장을 함에 따라 그로 인해서 두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에 있는 근육이 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개골에 전체적으로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부착된 지점 이후로는 근막적으로 전체 이 두개골에 있는 그런 근육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이 과긴장을 하게 되면 마치 뒤에서 누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근막이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머리를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환자분이 느꼈을 때는 뭔가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목에 있는 근육들이 후두부에 많이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후두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척추가 휘면서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한쪽 목 근육에 좀 더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쪽 측면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쪽 측면에 두통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편두통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 편두통의 그 편두통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한쪽이 아파서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두통이라는 말은 그냥 아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편두통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양상에 따라서 이제 뭐 긴장인 두통이냐 아니면 편두통이냐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쪽이 아픈 경우, 목에 한쪽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눈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런 긴장인 두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육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긴장인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자세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많이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고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을 자꾸 앞으로 내밀매 따라 목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는 경우에는 목에 있는 근육이 이제 과긴장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복강내압 기전이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로컬 코어 머슬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원래 호흡을 할 때 흉식 호흡을 과도하게 하면서 이 목 주변, 목과 어깨 쪽에 있는 호흡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편두통이 있는데요. 편두통은 전체 두통 환자의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편두통 환자를 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편두통은 보통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혈관의 수축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가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편두통을 진단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편두통을 진단할 때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진단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은 전조 증상이 있냐 없냐,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뭐 눈이 부신다거나 아니면 눈앞이 시야가 좀 흐려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그런 편두통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증상이 유발이 되고 이제 약간 안에서 혈관이 박동하는 듯한 그런 박동성의 두통이 아주 머리를 쑤시는 듯한 심한 양상의 통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으로 해서 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편두통 발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만큼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빛을 많이 받으면 빛에 노출이 되거나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이제 있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군발성 두통은 아마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군발성 두통은 이거 마찬가지로 10% 미만에서 존재를 하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이 거의 한 3배 정도 이제 많이 호발한다고 하면 군발성 두통은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20대 후반 남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군발성 두통의 특징은 두통이 생기면서 우리가 결막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눈물, 콧물, 그다음 땀 이런 것처럼 자율신경계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뭐 수분에서 수시간까지 아주 심한 양상의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이 눈 안쪽, 뭔가 이 눈 안에서 아주 심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과 어깨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서 머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주성 두통, 긴장형 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입니다. 결국은 목에 있는 근육의 과긴장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근육이완제나 아니면 소염 빈통제를 통해서 이제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 자체를 낮춰주게 되면 당연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경추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목이나 어깨 쪽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사실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특히나 사무직 같이 오래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은 앉아있을 때 그런 자세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몸을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이제 2차 호흡근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해서 이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호흡과 관련해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강내학 기전과 로컬 코어 머슬 자체의 이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이제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운동을 해보시고, 운동을 하셔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잘 되지 않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MRI 찍어야 돼요? CT를 찍어야 돼요?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런 증상의 양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1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사실 MRI를 찍거나 어떤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보통 2차성 두통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두통이 생길 때 MRI를 찍느냐? 그러지는 않고 2차성 두통이 의심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어떤 1차적인 원인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찍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통의 양상이 좀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상 같은 경우에는, 외상을 당했을 경우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뇌 안쪽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의심할 수 있는데, 출혈량이 많거나 해서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바로 의식의 저하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CT를 찍거나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볍게 머리를 부딪힌 경우,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머리를 부딪혀서 부딪히는 경우에 이거를 CT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을 잃었느냐 안 잃었느냐, 의식 소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의식 소실이 있었다, 내가 그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속이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구토를 했다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의식이 자꾸 졸리고 자꾸 뭐가 처지려고 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CT를 찍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제 아주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다쳤을 때 바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죠. 울지 않았다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바로 울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의식 소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토하는지, 잘 먹지 않고 계속 보채는지, 그리고 자꾸 자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증상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무조건 CT를 먼저 찍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외상 말고 일반적인 두통인데, 두통이 발생을 할 때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면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맛을 못 느낀다거나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눈이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양쪽 눈이 따로 움직인다거나, 이제 그래서 복시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얼굴에 감각이 무디거나 아니면 귀에 들리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뇌혈관이나 아니면 뇌종양 같은 그런 뇌 실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용변을 보실 때 힘을 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머리 안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2차성 두통에 좀 놓치기 쉬운 원인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머리가 아픈데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오지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축농증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머리가 같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치과 치료라든지 부비동염에 대한 항생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뇌수막염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목이 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소염진통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편두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피임약을 복용하시면은 뇌졸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통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두통 환자분들 중에 보면 본인의 증상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증상 그냥 두통이 있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혹시 이거 MRI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곤 하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내가 머리가 어떻게 아픈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좀 더 그런 괜한 걱정을 덜으시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원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